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ALC라는 재료를 가지고 초기에 불편한 내용들을 관리를 잘 했을 때 그럼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러면 얘를 그렇게 집을 짓고 하고 지어본 사람들은 또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일반인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몇 가지만 정리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금 사실은 잠깐 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걸 짧게 끊어서 보는 누군가는 ALC의 되게 단점만 지금 보고 나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만 들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영역으로 이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자라는 뒤에 장점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얘기를 하면, 자, 이 사진이 이제 꽤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ALC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게 사진이네요. 지금 이 사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캘리포니아인가 미국에서 1900년, 6년, 7년 뭐 이럴 때 산불 엄청 맞아요. 산불도 나고 크게 났어요. 지진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슈가 된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인데 다른 집은 전소가 됐지만 얘만 멀쩡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ALC인 거예요. 미국이 보통 경량 목조로 많이 지으니까 싹 이제 화마가 쓸고 갔는데 그 사이에 ALC 주택 하나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내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서 이제 벽체 두께를 콘크리트 150mm랑 그다음에 ALC 150mm랑 지붕까지 같이 천장까지 같이 해서 한쪽에서 이제 가열을 했더니 옆방이 그러니까 같은 실내에서 옆방은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는 실내가 27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직접적인 열이 닿지 않아도 발화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났어요. 그 옆에 콘크리트 주택이 있으면 안에서 그냥 대피하고 있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얘는 쪄 죽겠네요. 물론 이제 270도까지 지속적으로 고열로 이제 할 때는 그런 생각이 그죠. 예를 들면은 1000도 정도가 주변에서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270도까지 올라간다면 안은 안전한 대피 장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실내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이 올 때는 방금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만약에 주택이 아니더라도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큰 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은 상관이 없이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테스트니까 이게 1000도씨 이상으로 해서 몇 시간 동안 가열을 한 예고 실제 이제 만약에 콘크리트가 그렇게 이제 전달되는 열로 반대편 방에 발화가 될 정도면 엄청 큰 화재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은 적지만 이제 ALC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이제 훨씬 낮다. 68도 정도면 그럼 뭐 사우나 수준으로 견딜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유독가스가 배출이 없는 거죠. 일단은 ALC 자체로 나오는 유독가스는 확실히 없을 것 같고요. 미장으로 해도 없죠. 친환경 페인트로 도장을 하고 그 안쪽에 미장 퍼티를 하고 그러면은 특별하게 유독가스를 내뿜을 만한 게 없기는 하겠네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가전제품에서 발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독가스가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ALC만 봤을 때는 구조체 자체에서 나쁜 게 나와서 사람에게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다 사실은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ALC는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금 더 곁들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ALC 벽체에다가 이제 다른 뭔가를 붙일 경우가 생기잖아요. 벽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벽지가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얘가 만약에 불에 탔을 때 유독가스가 나오는 재료면 ALC를 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ALC를 쓸 때 미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곰팡이의 문제도 있지만 저런 류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그럼 이번에 금산 ALC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마감은 어떤? 미장을 했죠. 미장을 하고. 그럼 각상 잡고 뭐 이런 작업들은 없습니다. 안 하고. 네. 아까 그 사진이 네. 미장을 하고 천연 페인트를 이제 도포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내화 구조를 외부에서 들어올 때 열 차단, 내부에서 생겼을 때 열 차단, 그리고 이제 유독가스가 배출이 없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나한테 안 일어난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ALC의 성능을 얘기를 할 때 장점을 그 내화 구조를 1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항상 1등으로 저희는 보는 거고, 그게 그런 장점을 가진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사실 추결 기능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좀 표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부의 온도가 많이 변하더라도 실내의 온도는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적은데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 표가 사실은 해외에는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외부 온도예요. 그리고 이제 전 노란색이 이제 실내 온도예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8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ALC 300mm ALC에다가 바깥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러니까 열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외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왜냐면 장점을 설명한 입장이니까 지금 저기서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ALC가 이제 실내 온도가 외부의 온도에 비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80도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실내도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일 높을 때 온도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을 때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패턴 자체가 반대로. 그게 신기하네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게 제가 볼 때 이 표가 참 어려운 표예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방식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한데 우리가 이제 AS의 성능을 쉽게 이해하기, 추결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12시간 타임 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더워졌을 때 그때가 실내가 제일 낮고 그다음 제일 바깥이 추울 때 실내가 제일 높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12시간 차이니까 반일 정도고, 다시 생각하면 이제 제일 더울 때 실내 온도는 떨어지니까 냉방 부하가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비해서 반대로 가게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동안에 사람들이 AC 주택에 살면 에어컨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이 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제 생각에는 저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느끼는 게 바깥에는 확 올라갔는데 여기는 반대로 또 꺾이는 곡선이니 더 그 느낌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이제 바깥에 엄청 더울 때 10분만 있다가 땀이 막 나잖아요. 제일 더울 때. 그때 실내에 들어오면 어차피 실내가 공기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차갑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 보니까 추결 기능 이러면은 저는 그동안은 얘가 열을, 그러니까 밑에서 보일러를 떼면은 그 방통층이 추결을 했다가 얘는 오랫동안 머금고서 계속 뿜어주는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 보니까 또 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항상 같이 붙어가는 게 뭐냐면 구조체이자 단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내 벽체도 다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실내 온도가 다른 형식 건식보다 획획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내 온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습기에 약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습기에 약하다 하는데 이제 그건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고온 고압 증기에서 태어난 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습기를
자기 비중의 한 30%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 애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압으로 쪄서 네. 등기로 찐 거니까 얘는 습에 엄청 강한 녀석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습기에 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생 자체가 물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와가지고 물이 빠져나갈수록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기에 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ALC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뭐 곰팡이가 생기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얘 성질 자체는 사실은 습기에 약하지 않다. 그게 정확한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성능을 발휘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단열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단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추거나 물에 담궈지거나 그러면 걔의 형태나 성능이 떨어지는 게 정설이에요. 맞거든요. 그럼 얘는 물에 담궜다가 빼잖아요. 그럼 물을 먹어요, 얘가. 뭐 자기가 먹는 만큼 먹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걔가 습기를 다시 내뱉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얘의 성능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0% 회복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회복력이 거의 회복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내구성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재가 만약에 벽에 붙어가지고 있든 뭐 어떤 식으로 있든 걔 성능을 뭐 이렇게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더 내구성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요. 글라스물 한번 물 먹으면 그 다음에는 걔 형태도 유지가 안 되고 네네. 일단 쪼그라들거나 내 주저앉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내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ALC의 장점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네네. 저도 뭐 익히 생각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발상 측면에서 다른 또 이 접근이 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는 좀 일반인들이 예비 건축주들이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왕 공부하시는 거 네. 뭐 경량 목조나 철코만 공부하지 마시고 ALC도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 최종 네. 골조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하신 게 많답니다. 네. 추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